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 자꾸 A1으로 바꿔서 푸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너무 A1에 뭐 목매지 마시고 약간 유연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뭐 공식을 찾아내거나 이런 거는 어려운 부분이 전혀 아니고 일반항을 다룰 때 우리가 이 일반항을 직선처럼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일반항을 우리가 도형으로 보면 함수로 보면은 이게 n에 대한 일체 함수예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얘는 일체 함수로 해석이 가능해요. n에 대한 일체 함수예요. 프린트 보면은 제가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실페이지에 마련해놨어요. 아마 여기 가득 적어야 될 가능성이 크니까 많이 적지 마시고. 자, 이거 전개하시면은 n 앞에 d가 곱해지는 거지, 그치? d 곱하기 n에 뒤에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 뒤에 거는 뭐 a1 마이너스 d인데요. 이 뒤에는 왜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표현하면은 n에 대한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x처럼 생각하면 돼. 개수가 d잖아, 그치? 기울기가 d인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d는 기울기예요. 즉 공차가 기울기인 1차 함수 직선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an이 만약에 2n-6이다. n축에다가 그리면은 3을 넣으면 0이 되지, 그치? 3,0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고. 이렇게 생겼다고. 물론 자, 주의해줘야 될 게 있는데 얘들은 이 직선 위에 모든 값을 가지는 건 아니지. 그치? 왜냐면 n이라는 값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이 자연수일 때만 값을 가질 거야. 그쵸? 이런 거를 우리가 이산이라고 하죠. 알았어. 몰라도 돼. 디스크리트 하다고 보자마자 쓸 수 있어야 외워진 거니까요. 그렇죠? 외우다 보면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이렇게 숫자들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리돼 있다. 그렇죠? 이산 가족할 때 그 이산이 이산이고 그 이산이 그 이산 아니야? 자, 이산 확률 변수할 때 그 이산 확률 변수가 이 이산이에요. 오케이? 세퍼레이트 돼 있는 거. 그래서 여기가 A1이고요. 여기가 A2고요. 여기가 A3고 여기 4일 때가 여기가 A4.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값들이 된다. 오케이? 되겠죠? 어렵지 않다? 쉽주다. 알겠죠? 쉽주야, 쉽주. 아니 뭐 그리는 건 어렵지 않고. 아니 이걸 왜 하냐 이거지.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얘들은 언제 쓰냐면 그게 중요하지. 언제 쓰는지. 언제 쓰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일반항을 직선으로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안 써도 되거나 아주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써. 실제로 킬러급 문제를 풀 때. 약간 극과 극이다. 어설픈 문제들은 그냥 계산으로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사용되는 상황이 언제냐. 우리가 얘들을 왜 쓰냐면은 부호를 판단하는 보조수단으로 써요. 우리가. 알겠죠? 공차의 부호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항의 부호를 판단하는 보조수단을 쓴다. 얘는 보조수단이에요.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얘기. 즉 그런 거야. 그 3월 합평 등차수열 문제 있었죠? 네. 10번이었나? 10번. 그거. 그 절대값 돼 있는 문제 있었지, 그치? 그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였을 텐데 분명히 절대값이니까 두 개가 그치?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 당연한 거.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 다 따지는 문제가 아닌 거지. 부호 사실 정해져 있는 거야.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면 공차가 양수면 작은 게 마이너스고 큰 게 플러스겠지, 그치? 공차가 음수면 반대일 거고, 그쵸? 그래서 그거 놓고 부호를 그냥 좀 판단하는 보조 수단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실제로. 물론 케이스의 구분에 따지면 없어도 풀 수 있다는 얘기고.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일반항에 절대값 나와 있을 때 진짜 많이 써요. 절대값 처리되어 있는 식이 있을 경우. 자주 사용해요. 일반항에 어떤 절대값이 들어가서 연산이 돼 있거나 절대값 된 게 같다거나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3의 절대값이랑 뭐 A의 6의 절대값이 같아 해볼까? 여기 있는 거. 고민할 필요 고민해야 돼. 봐봐. 공차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공차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겠지. AN의 절대값 취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겼나요? 이게 일반항 절대값 취한 거 맞아? 직선이니까. 그지? 요거 2n-6 전체 절대값 취하면 어떻게 돼요? 직선이라니까. 저거 올린 거라니까. 이해됐죠? 두 개가 똑같아. 이럴 때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구할 때. 그러면 3을 대입한 거랑 6을 대입한 거랑 같다는 얘기잖아. 3을 대입한 값이랑 6을 대입한 값이랑 똑같다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얼마예요? 센터다, 그치? 무조건 센터야.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대칭이니까, 그치? 문제는 2분의 9라는 항은 없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항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수열을 찍읍시다. 저거는 이거는 값이를 가지는 건 아니고 여기가 3의 절대값, 6의 절대값. 그럼 당연히 4랑 5도 어때요? 값이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거다. 이거 대칭이라서. 오케이?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은 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더하는 문제들이 제법 많고, 자, 우리 뭐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를 풀려는 건 아니니까. 요런 상황이 되면은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일반항 만들어 볼까요? 2분의 9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쓰면 돼? 여기 쓰면 되나? 괜찮아요? 그러면 공차 하나만 미지수인 식 얻을 수 있을 거야. 보통 그렇게 많이 미지수를 줄여요. 이거 어떻게 써? 기울기 모르잖아. 그지? 우리가 원래 1차 함수 할 때 이렇게 하잖아. n축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2분의 9,0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 공차 인 직선이라고. 이게 일반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계산이 미지수가 많아서 되게 계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A1부터 쓰기 시작하면 그래. A1 플러스 n-1 D 써가지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 계산이 복잡해져. 근데 보통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하나만 딱 놓고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로 자주 씁니다. 미지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얘들이. 실제로 계산이 훨씬 간결해져요. 일단은 상황을 선생님 2분의 9 어색한데요. 알았어. 딴 걸로 해줄게. 딴 걸로 하자. 네. 8 이런 건 괜찮지? 이제 좀 괜찮다, 그쵸? 이제 좀 괜찮다. 2를 넣은 거랑 8을 넣은 거랑 똑같아. 여기 A2의 절대값, A8의 절대값. 야,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예요? 3하고 7 같은 거고,
4랑 5도 같은 건가요? 아니 선생님 이상한데요 뭔가? 6이랑 같은 건데요? 센터는 5가 되겠지 그치? A, 5는 무조건 0이에요 그러면 그쵸? 오케이? A, 5는 무조건 0이다. 뭐 얘들은 모르겠어. 절대값 취한 값이니까 얘들은 누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공차가 플러스면 이렇게 생긴 거고 공차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생긴 거고. 하지만 무조건 얘는 0이겠지 그치? A, 5는 무조건 0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다고. A는 어떻게 쓰면 좋다고? 그러면 오케이? 이게 일반항이라고. 그러니까 일반항을 너무 여기에 갇혀있지 말라고. A1 플러스 이렇게 갇혀있지 말라고요. 알겠죠? 미지수 자꾸 끌고 다니지 말라고. 미지수를 줄여서 표현하는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식을 쓸 때. 오케이? 보통 등차 수열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쉬운 계산 문제들은 미지수가 2개짜리라서 괜찮거든. 이게 미지수가 3개짜리가 되면 불편해. 계산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절대값이 같은 상황들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아주 심플하게 식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얘는 보조수단인데 실제로 사용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정상이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 풀 때는 별로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나올 거고 당연히 그때 또 설명을 계속 해드릴 거니까. 어쨌든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 나오면은 일단은 그어놓고 모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공차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케이스 구분해서 푸셔야 될 때도 있을 거고 알겠죠? 해보면은 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등차수열은 원래 일반항이 어려워요. 합이 오히려 쉽고 일반항이 좀 까다롭다. 여기까지 요금할게요. 왜냐면 합을 설명할 때도 많으니까. 얘들은 이 앞에 있는 거 이거. 얘가 가지는 의미가 평균을 의미를 해요. 이건 의미적으로 평균이에요. 평균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얘들 우리가 이 초딩 때 이런 걸 하잖아. 1, 2, 3, 4 해가지고 띠띠띠띠 해가지고 9, 10 야 이거 다음 얼마인지 알아? 네. 이렇게 한다 그랬지?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5 봐봐 11 똑같이 우와 나도 알아 중신아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자 1에서 10까지 더한 값의 평균은 얼마예요? 평균 얼마?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다 정해서요 도수의 개수만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5.5가 평균이지. 그러니까 합은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5.5가 10개 있다고 보면 이게 10개 있다고 보고 구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합 자체의 의미가. 오케이? 이게 10개라고. 얘가. 의미가, 사실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기는, 의미가 사실 중요한데 시험에서 의미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시험에서 뭐를 자주 물어보냐면은 얘들은 이거를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 등차 수열은요, 평균이라는 게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랑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이죠. 근데 그것만 평균이냐? 아니지. 요거 2개 더한 것도 평균인 거지, 그치? 일어나는 것도. 세 번째 것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의 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A2 플러스 AN-1 해서 항의 개수를 곱해도 등차 수열의 합이 되고요. 당연히 앞에서 세 번째 항, 뒤에서 세 번째 항 이렇게 해서 표현해도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는 거. 오케이?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건 요거.
야, 요거랑 똑같아? 를 물어봐. 당연히 똑같겠지, 그치? 그건 알겠지만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 두 번째 항하고 그 앞에 거, 세 번째 항이랑 그 앞에 거 더한 거는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 그죠? 결과적으로 시험에서 요걸 많이 물어보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뭐 합의 형태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형태가 중요해요. 형태가 예를 들어서 나오게 되면은 합이라는 거를 빨리 캐치하면 되니까. 쉬었다가 할게요.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여성질. 그러니까 결국에 A1하고 AN이랑 더한 거는 A2랑 AN-를 더한 거랑 똑같고, 그치? 짝지으면 얘들은 합이 똑같잖아. 그 다음에 A3하고 AN-2 더한 것도 똑같은 거고, 그치? 그 다음 이거 A4랑 앞에서 네 번째 거, 뒤에서 네 번째 거. 얘들은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지지, 그치? 맞아? 네. 같은 값을 가져. 그럼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A1하고 AN이 4개 있는 거랑 똑같지? 네. 따라서 A1하고 AN 더한 게 40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기 2분의 A1 플러스 AN에다가 N 곱한 거지, 그치? 이게 260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40이라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 40이라고요. 얘는 13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등차 수열 문제를 그냥 막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는 주로 셈에 있는 문제들이 그래. 마플 시너지도 그래. 마플 교과서도 그렇고, RPM도 그렇고요, 개념 원리도 그렇고요. 알았어. 잠시만. 알았어. 요즘 원래 한 번 하면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라 기다려주고 있네. 아니 수요일은 괜찮다니 오늘은 또 원래 한 번 더 하는데 안 하네. 자, 그래서 그냥 막 공식에 넣어가지고 나는 계산하는 기계가 아니고, 잘 보면 그렇게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여성질 이용하는 거. 그런 문제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치? 이해되죠? 네. 어떻게 푸는지.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거랑 더한 게 같다는. 물론 문제에서 이렇게 색깔별로 동그라미 쳐줬으면 보였을 거야. 그치? 하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 실제 흑백이니까요. 그죠? 같다는 거를 이용하면은 손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그냥 막 고막 계산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초창기 때는 다 그랬고, 선생님 이거 계산이 안 돼요. 그렇게 그렇게 안 푸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그렇게 막 밀지 마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물론 요거를 같다는 걸 아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문제에서 요거를 이제 보고 내가 풀 수 있는 건 또 다른 얘기다. 생각보다 잘 안 보여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거 봅시다.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설명할 게 엄청 많죠. 그렇죠? 자, 등차 수열 합을 우리가 식을 AN 대신에 A1 플러스 N-1D를 대입을 하면 식을 하나 더 쓸 수 있지. 네? 2A1 플러스 N-1D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N을 곱한 게 등차 수열의 합이 된다. 그치? 자, 얘도 N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여기 N 있고 N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N에 대한 2차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n 앞에 개수는 당연히 공차.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전개하시면 nd 될 거고 nd에다가 n 곱하니까 dn 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실제로. 그래서 얘들을 자 풀어놓은 식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고 전개하면은 n에 대한 2차 함수가 된다고.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묶여요. 그냥 별이라고 표현했는데 상수항은 일단 없어, 그치? n으로 묶여 있는 거니까 x로 묶인 거랑 똑같아요, 그쵸? 상수항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SN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SN을 n에 대해서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를 해석할 수 있어. 이게 아주 기본적인 해석이지. 개수는 이거 2분의 d가 된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d인 2차 함수다. 이것만 갖고는 근데 그냥 식으로 주어져 있는 일부 문제만 사실 풀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해석을 하기가. 그래서 얘를 그래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프적으로 보자. 얘들 n으로 묶여 있는 거다, 그쵸? x로 묶여 있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2차 함수 위에 점으로 존재하는 거다, 그치? 점으로 존재하는 거. 당연히 0,0을 지나는 거예요. 그죠? 0 대입하면 0 돼. 얘는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를 지나는 2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d니까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할 거고 공차가 음수면 위로 볼록할 거고. 그치? 원점 지나는 2차 함수니까 종류는 4가지거든. 이렇게 생길 거야. 이쪽에 생기거나 이쪽에 생기거나. 왼쪽에 생기는 아이들은 단순 계산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오케이? 이쪽에 이렇게 생기는 2차 함수가 나올 수 있다. 분명히 SN이 D가 0보다 클 때. 이거는 2차 함수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계산 문제. 오케이? 따라서 2차 함수를 해석할 때는 이쪽은 필요 없어요. 물론 이게 지금 2차 등차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건데 계산 문제도 계산 문제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SN을 항상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건 아니라고. 이걸 하고 나면은 무조건 2차 함수를 그래서 풀려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특수한 상황에서 2차 함수를 해석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상황들을 알려드릴게. 자, 그래서 어쨌든 D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D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D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이렇게. 이렇게 생길 거야. SN. 그래서 난 D가 공차가 0보다 큰 경우, 저는 공차가 0보다 작은 경우. 당연히 2차 함수니까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거야, 그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이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 2차 함수가 다시 x축이랑 만나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를 그래서 제가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자, 그럼 이 SN의 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0과 알파를 지나는 2차 함수로 볼 수 있죠. 그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나? S는 2분의 D에 N에 N-알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D인 2차 함수. 괜찮죠? 네. X라고 생각해. X라고. 물론 얘기했지만 값은 N이 1일 때 여기 S1이 있는 거고요. 2일 때 여기 S2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점으로만 존재할 거야. 여기 위에서 점으로만 존재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언제 쓰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언제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써야 되는 중요한 상황들이 있어. 가장 많이 쓰는 상황은 언제냐면은 식의 형태를 보고 쓰는데, 자, SN을 2차 함수로
해석하면은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첫 번째는 자, 이런 조건 주어져 있는 거. S의 뭐 M이 뭐 S의 K랑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식이 있는 경우는 거의 무조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무조건이 아니고 무조건 쓰면 된다.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S의 8이 S의 11이랑 같다. 이렇게. 등차수열인데. 고민하지 말고 그리세요. 원점 지점 이차함수. 공차가 얼마인지 모른다. 그냥 이렇게 그릴게. 네. 아래로 하면은 니네 잘 안 보여가지고 위로 하는 거야. 8 대입한 거랑 11 대입한 거랑 똑같대. 이게 2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여기가 S8이고요. 여기가 S11일 거거든. 두 개가 똑같아. 괜찮죠? 센터는 얼마예요? 모르면. 축. 얼마? 너무 어려운 걸 내가 물어본 건가? 야, 2분의 19일 때 그러면 S 2분의 19 존재함? 안함? 그치? 여기 얼마? 19? 그쵸? 여기 0이니까 여기 19 SN 10 표현할까요? 자 그럼 SN 어떻게 돼요? 2분의 D에 N N-19라고 미지수 뭐밖에 없어요? 공차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식을 쓰는 거라고 오케이? 여러분 작년 3월 학평 SN 뒤집어진 문제 있어서 절대값 3개짜리 있는 거 그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엄청 쉽게 풀려 케이스는 두 가지지만 알겠죠? 식을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포인트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케이? 이 포인트 중요하다 이 포인트 그래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성을 확인을 하시고 이 포인트를 재빨리 찾아서 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성을 확인을 하고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SN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 8하고 11하고 같은 값을 가지니까 9랑 10은 어때요? S9랑 S10은 어때? 같다 그치? 있지 않습니까? 대칭이야. S9랑 S10도 같은 값을 가져. 이렇게. 얘들은 지금 SN이 최대값을 가지는데 9일 때도 최대값, 10일 때도 최대값이다. 그쵸? 공통인 최대값을 가졌지? 그치? 자, 이렇게 공통인 최대값을 가질 때도 거의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언제 공통의 최대값을 가지는지 아닌지를 알아야지 된다. 오케이? 공통인 최대값을 가지는 건 잘 보시면 여기 이 센터 값이 자연수가 아닐 때 얘가 홀수일 때 알겠지? 홀수일 때 자, 내가 지금 SN을 이렇게 썼잖아 오케이? 이 알파가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할게 알파가 홀수인 케이스랑 알파가 짝수인 케이스 자, 지금 알파가 홀수인 거죠, 그쵸? 그지? 홀수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 공통인 최대값을 가진다고. 오케이? 알파가 홀수인 경우, 얘는 공통인 최대값을 가져. 혹은 아래로 블록하면 최소값을 가지겠죠?
공통인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가집니다. 가진다. 가진다. 아, 이거 계속 코너에 몰려있어. 가진 않아. 여기 20인 거 보면 되잖아. 자, 이거. 자, 얘가 19니까 여기는 그대로예요. 2분의 19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랬고 9랑 11대 S9, S10 두 개가 최대값을 가져. 공통인 최대값. 홀수일 때. 짝수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 센터가 어때요? 최대지겠지. 여기 지금 S10을 가져버린다. 여기. 그럼 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 그러니까 유일한 최대를 가지게 되지. 그지? 근데 이거 조심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짝수일 때만 유일한 최대를 가지는 건 아니죠. 홀수일 때는 공통인 최대를 가져. 홀수가 아니면 무조건 유일한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 무슨 얘기냐면 굳이 짝수가 아니어도 2분의 19 이런 식으로 요 값이 자연수가 아니면 무조건 최대값을 하나만 가지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위에 점으로만 존재하니까. 오케이? 자연수일 때를 지금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정리를 할게. 이거부터 먼저 하고. 자, 9일 때랑 11일 때 같은 값을 가지죠. S9, S11. 그 다음 8하고 12도 같은 값을 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은 완전 대칭인 값들을 가지는 2차 함수들이에요. 그치? 분명히 8하고 11하고 같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완전 대칭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고, 이런 상황일 때 당연히 2차 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쓰냐? 2차 함수를 해석하는 두 번째. 같다는 식이 주어져 있으면 쓰고, 두 번째는 이거. SN의 식을 구했는데 요 알파가 자연수면 써요. SN을 내가 정리했더니 이 알파값 x축과 다시 만나는 요 값이 자연수일 때 사용합니다. 알파가 자연수인 경우. 이때 2차 함수 그려서 식을 만들어서 풀어요. 오케이? 요렇게 푸는 문제가 3년 전 수능 15번인가 그랬지? 14번인가? 보자마자 만들어서 딱 5개 찾는 문제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들은 언제 2차 함수를 쓰는지 알고 들어가야 돼. 그냥 계산 문제를 2차 함수로 표현하면 안 풀려요, 여러분들. 알겠죠? 쓸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알파가 자연수인 케이스는 제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일단 구분했습니다. 홀수일 때는 공통인 최대값을 가지고요. 짝수일 때는 유일한 최대를 가져요. 혹은 최소를 가져. 주의해줘야 되는 거는 짝수가 아니어도 유일한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 즉 알파가 자연수가 아니면 무조건 유일한 최대를 가져. 오케이?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이게 되게 구분해놔야 된다. 구분해놔야 풀 수 있어요.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알파가 자연수가 아니어도 또 유일한 최대를 가집니다. 즉 최대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한번 볼게. 알파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2분의 39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니까. 자, 이 포인트가 2분의 39면 그러니까 내가 SN을 만들었어. SN을 만들었더니 마이너스 2n에 n-2분의 39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식을 찾았더니.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럼 얘들은 봐봐. 센터가 어디냐면은 4분의 39죠. 4분의 39는 이게 9.5 이렇게 하겠지? 9.5. 그럼 10 바로 옆에 있겠네. 오른쪽에 바로 10이 있을 거야. 여기. 여기가 S10. 그럼 S9는 요런 데 있겠죠. 가운데가 아니니까 그치? 네. 여기가 S9. 그 다음 S8은 S8은 여기 있고 S의 11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세 번째로 작은 값은 그러면은 11이에요? 11이에요? 11이다 이제? 이거 물어봤어요. 이건 아직 수능 기출에는 안 나왔다. 비대칭인데 순서대로 누가 값을 가지는지 이게 EBS 문제에 있어요. EBS 문제에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수능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EBS 거 가지고 바꾸는 걸 제일 많이 해. 그럴 수밖에 없어. 출제자들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왜냐면 니네가 잘 안 보기도 하고 문제 바꾸기도 좋고 왜냐면 연계교재라는 명목이 있잖아. 비슷한 게 나와도 문제가 안 되는 교재가 EBS 교재라서 그래. 자, 그래서 알파가 자연수가 아니면 얘가 비대칭으로 생겼죠. 그쵸? 네. 비대칭으로 생겼어. 비대칭으로 생겨도 우리는 이 SN은 자, n이 자연수일 때만 값을 가지는 거라고. 수열이니까. 그지? 따라서 유일한 최대 가지는 거 맞습니다. 그쵸? 꼭지점에서 가지지 않지만 얘가 제일 큰 거 맞아. 그지? 그래서 알파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이 경우는 적어두세요.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인 게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재작년도 그랬고 3년 전도 그랬어. 사실은 4년 전에도 나올 거다, 나온다, 무조건 나와. 그래서 4년 제가 쪼레벨 때는 야 무조건 올해 나와 그랬다가 욕먹고 그때부터 이제 바뀌었죠. 2070년 이전에 한 번 나올 거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 영상 보면 야 2070 수능 전에 한 번 나온다. 작년 10월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작년 10월 모의고사 15번이 이거였어. 비대칭. 그래서 바로 태세 전환했죠. 수능이 안 나올 것 같아. 10월에 나왔으니까 안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을 보면서 치고 난 다음에 해설할 때. 나온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먼저 나와버렸어. 좀 어렵게 나왔긴 했지만 비대칭이 한 번 나와버렸다. 그럼 이제 수능이 언제 나오냐는 모르겠다. 어쨌든 비대칭인 거 알고 계셔야지 돼요. 비대칭인 거. 대칭인 거 그럼 자, 대칭인 상황 언제 SN을 써야 되는지는 일단 약간 감이 잡히지겠지? 이렇게 이런 식 주어져 있을 때 무조건이다. 이거는 아까 전에 예를 들어줬죠? 이게 뭐 S의 8하고 S의 11이랑 똑같아 뭐 이런 류의 식이 있으면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려놓고 식 구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SN을 식을 만들었더니 이 알파 값이 자연수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연수가 아닐 때는 비대칭이니까 여러분 이차 함수로 할 필요가 거의 없어. 아주 일부 문제는 여기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크게 요 두 가지인데 물론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긴 할 거야. 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요 자연수일 때를 좀 약간 상황을 확인을 해볼게요. 요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얘들은 분명히 둘 다 대칭을 가지는 거지, 그치? 둘 다 대칭성을 가져.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떤 Sn 값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X가 있어. Sn이 0,
큰 걸로 할까요? 집합 X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영보다 큰 거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 0보다 큰 거. 1일 때 당연히 0보다 크고. 그지? S1이니까. 2일 때 당연히 0보다 크고. 3일 때도 0보다 크고. 여기는 8일 때고요. 여기는 9일 때고. 그럼 몇 개 있어요? 9개 있는 거다, 그치? 여기 밑에는 함수값이 똑같다 지금, 그치? 집합은 중복되는 한 번만 표현하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왔어요, 그쵸? 얘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18가지 1하고 18이 대칭일 거니까. 그래서 집합은 함수값이 중복되면은 한 번만 표현한다는 거.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얘는 몇 개 나와요? 0보다 큰 거. 10개지 얘는? S10까지 10개. 얘는 몇 개 나올까요? 지금 근데 2분의 39가 계산이 안 되는 거지? 2분의 39는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힘받네. 이렇게 합니다. 19 이렇게 합니다. 그치? 1 나눠 0하고 점 찍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치? 19.5네. 이건 지워야 되겠다. 자, 19까지 큰 거죠. 그쵸? 얘들은 대칭인 게 있다 없다? 없다고. 대칭인 게 존재할 수 있을까? 대칭이려면 잘 생각해. 대칭이란 얘기는 여러분 이게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칭은 항상 중점을 따지는 거거든. 합을 따지는 거란 말이야. 얘들 어떻게 돼? 요 두 개 더한 게 항상 뭘로 일정해야 돼? 25로 일정해야 돼. 얘들은 대칭되려면 두 개 더한 게 19 돼야 된다, 그쵸? 자연수 두 개 더해가지고 자연수 나와야 되는 거라고. 자연수 두 개 더해서 2분의 19. 지구에서는 안 돼요. 오케이? 이거 무조건 비대칭이라고. 따라서 얘는 19개 전부 다 0보다 큰 거다. 똑같은 값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얘들은. 괜찮죠? 똑같은 값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의 상황도 일단은 뭐 그래프적으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자,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게 이 알파가 홀수일 때예요. 홀수일 때. 홀수일 때가 되게 중요해. 홀수일 때가 중요해. 진짜. 작년 10월 교육청 15번이 이거 물어본 거였어요. 나중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홀수인 상황을 여기 잘 보시면 S9랑 S10이랑 똑같지. 자, 요거는 수열에 대한 이유인데. 9번째 한까지 더한 거랑 10번째 한까지랑 더한 거랑 똑같대요. A의 10은 얼마? 쌍이란 얘기지? 그지? 여러분 요 조건 있어도 2차 함수 그려셔도 돼요. 0 되는 거 있을 때.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조건 뭐야? 공통인 최대 가졌다는 얘기거든. 이게 등차 수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0 되는 항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뭔지 아니면 등차 수열 문제는 물어보는 방향성은 똑같거든. 언제 부호 바뀌었는지 물어봐. 근데 그 언제 부호 바뀌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어려운 거라고. 근데 0 되는 값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해요. 0 되는 값이 있으면 쉽거든. 그래서 공통인 최대값을 가지고 알파가 홀수인 경우 얘가 분명히 0 되는 값이 존재하는 경우예요. 알겠죠? 요가. 그래서 알파가 자연수인 경우 중에서 알파가 자연수인 경우는 요거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특히 홀수일 때 상황을 잘 들여다보면 요 상황 최대 최소값을 가지는
이때가 분명히 어떤 A의 M은 0이 된다라는 조건에 이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2차 함수로 해석하면 괜찮아요. 이 되게 강력한 조건이다. 등차 수열에서 0 되는 값이 있다는 거. 숫자로 주어지면 일반항 구하기도 쉽고요. 그렇죠? 합을 표현하기도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이건 거야. 이거. 그래서 요게 있으면은 2차 함수로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 자, A9, A9가 0이래. 그래서 A9가 0이라는 식을 보면 이쪽에서 할까? 두 가지를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등차 수열에서 0 되는 항이 있다. 즉 일반항으로 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겨?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공차가 양수이면은 9일 때 0 된다는 얘기잖아. 공차 음수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래서 너를 일반항으로 표현하시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A에는 9,0을 지나는 기울기가 D인 음수. 요거라고. A는 요걸로 표현하세요. 그래야 계산이 쉬워져요. 그 다음에 얘를 SN에 대해서 표현하면 SN. 야, A9가 0이라는 얘기는 누구랑 누구랑 같다는 얘기예요? S에 8이랑 S9가 같다는 얘기지, 그치? S9에서 S8을 빼버리면 A9가 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 그릴 수 있다. 8하고 9랑 똑같대. 이건 공차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냥 임의로 그린 거야. 오케이? 그럼 어차피 계산으로 구하면 되니까. 보세요. 여기 얼마예요? 17. 그치? 두 개 더한 게 이쪽이라고. SN식 씁시다. 따라서 그럼 SN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2분의 D, N, N-17로 쓴다고. SN 한 번에 쓴다고. 알겠지? SN을 2분의 2의 1 플러스 N-D 곱하기 N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물론 이런 얘기했지만 특수한 상황이 나왔을 때 쓰는 거다. 알겠지?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일부 문제들이 진짜 엄청 빛의 속도로 풀리거든. 모든 걸 이렇게 하려는 친구들이 있어. 모든 게 다 되지 않아요, 여러분. 등차 수열은 생각보다 계산 문제가 진짜 거의 절반 이상이야. 나머지 해석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가져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식을 이끌어내는 거는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약간 난 등차 수열에 진심이다. 그쵸?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네. 주의해야 될 게, 충분해. 시간 충분해. 여기에서 잘 보면 헷갈릴 만한 요소가 이거거든. 홀수일 때는 공통인 최대를 가지는 건 알겠어. 그럼 홀수가 아니면은 유일한 최대를 가지는 거잖아, 지금. 그치? 여기에서 그럼 약간 뭐를 볼 거냐면 유일한 최대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유일한 최대. 이 뜻이 모든 n에 대해서 너를 만족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모든 n에 대해서 너를 만족한다. 그 말은 S10이 최대란 얘기다. 그쵸? 그치? S의 10이 최대란 얘기야. 이거 최대라고. 야, 그러면 S10이 최대다. 등차 수열.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틀린다고. 그래서 하는 거라고.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참수를 그린다니까. 어디서 틀리는지 알겠지? 등차 공부하면 그래서 이게 약간 주의해줘야 되는 거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유일한 최대를 가지면은 야 이게 짝수면은 이차함수 되지만 이게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등차수에서 합이 SN이 최대값을 가진다,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차함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우리는 이차함수 너무 좋아한다. 헷갈리시겠지? 이게 하면 헷갈린다. 최대값을 가진다, 얻을 수 있는 거는 공차 부호가 뭐예요? 음수요. 음수지. 왜냐면 SN이 공차가 양수면 이렇게 될 거고 공차가 음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지. 그래야지 최대값을 가질 거야. 어디서 가지는지는 모르지만, 그치? 꼭지점에서 가질 수도 있고 비껴서 가질 수도 있어. 공차 음수죠. 그래서 첫 번째 SN이 최대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오케이. 공차의 부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차가 0보다 작은 거야. 부호가 되겠죠? 이거부터 먼저 얻으셔야 돼. 그 다음에 야 최대를 가지게 하려면 그러면 어디까지 더하면은 최대가 될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항을 그리세요. 어디까지 더하면 최대 될까? 0보다 크거나 같은 항까지 더하면 최대. 그지?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더한 게 최대네. 오케이? 그래서 최대다.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럼 당연한 거야. 원래 이렇게 생각하거든. 0까지 더한 게 최대. 야, 그럼 S의 10이 최대니까 A의 10은 0보다 크거나 0이 된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S10이 최대야 지금.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라고. 그러면 10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더 작아질 거잖아. 0보다 작은 값이 더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계산은 어떻게 한다 우리가? A의 10은 0보다 크거나 같고 A11은요. 음수다.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요. 오케이? 11이 0일 수도 있는 거야. 11이 0이면 어떻게 돼? 10은 플러스지. 네. 11이 0이면은 10이 플러스. 그러면 공통인 최대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오케이? 10이 0이고 11이 마이너스면은 당연히 S9랑 S10이 같으면서 공통인 최대. 그러니까 이게 공통인 최대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 식 자체가. 부호 바뀌면은 비대칭 최대. 오케이? 잘 들여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하나를 더 봐야 되겠지. 아직 안 끝났다. 아니 선생님 언제 끝나요? 종치면? 네. 네. 그 S10의 절대값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러지 마십니다. 두 번째, 등차수에서 S12 유일한 최대다. 을 가진다. 등차에 등차, 우리 등차수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선생님 이거 유일한 최대 아니에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얘는 공통인 최대인 상황을 포함한다 그랬지. 그럼 유일한 최대를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 좋아. A10은 0보다 크고 A11은 0보다 작아야 돼. 등호 있으면 안 돼. 오케이? 등차수이 생각보다 빡세다.
사실은 아주 약간의 디테일인데 디테일마다 다 달라. 다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 이미. 그게 시험에 다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 안타깝지만. 근데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래야 나왔을 때 풀 수 있어. 이 등호 하나 차이로 틀려. 등호 하나 차이로. 유일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공통인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0이 아까 전에 봤지만 0인 순간이 있으면 공통인 최대가 있어. 그치? 최대값 가지니까 공차 0보다 작고요. 일반은 그리시고요. 10일 때 값은 플러스고 11일 때 값이 마이너스여야 여기까지 더한 게 최대값이 되겠지. 이러면 같아질 수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같아질 수 없어. 등호가 있으면 공통인 최대를 포함하게 되는 거. 등호가 없으면은 이때만 최대값 갖게 되는 거. 오케이? 오늘 등차 수열 좀 많이 했다. 그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좀 많이 했어요. 약간 좀 양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한번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복습할 때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요거를 그려서 한번 해봐봐. 요거 딴 것도 한번 그려보고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일반항 표현해보고 식 표현해보고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도 돼. 완벽하게 다 디테일하게 알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어. 알겠죠?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기존에 계산하는 것이랑 합쳐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등차 수열을 오늘 좀 너무 정리했다. 그치?